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의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네. 그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뭐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적합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안착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네. 제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 네. 한번 가치관 명제를 네.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제가 503 성군설이라고 예, 자주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세수에 대한 세제 개편을 다 몸소 실행하셔가지고 네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자 막대한 세수가 확보가 되고 네. 증세 없는 복지의 세상을 만드신 503. 부동산. 예, 그게 부동산 가격도 이게 그 전에 부동산 그 정말 침체돼 정말 있던 침체돼 있다가. 그 안 좋은 시기에 네네. 자기가 부동산 정책 다 개선해가지고 부동산에 다시 온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구조조정. 예, 그리고서 구조조정 기업들을 싸그리 다 구조조정을 다 시켜놓고서 네. 정작 경제 성장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구조조정 얘기가 안 나오게끔 네. 다 만들어놓고 그 열매를 네. 본인이 취하지 않으시고 네. 본인은 차가운 감옥에 가시다. 그게 뭐라고요? 후임자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해준 네. 503 성군설을 네. 직접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소의 정성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 저는 경제 방송은 진행하지만 뭐 경제학을 뭐 전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권순우 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가 봐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그게 실행 가능한지, 뭐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 뭐예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늘려서 그게 성장의 동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성장은 뭐예요? 원래 성장은 보통 우리나라는 뭐 수출 주도 성장, 네. 투자 주도 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박정희 때,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뭐 설비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수입한다든지 그래서 생산성 높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왔죠. 네네.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성장에 대한 방식인 거죠. 우리는 대체로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니 소득을 늘리는 뭔가를 벌어와야지 우리가 나눠줘서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40년 동안 성장했던 방식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예. 벌지 않고 어떻게 소득을?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그게 문제인 벌어 게 놓으셨잖아요. 농담입니다. 그럼 제 걸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은 한국은 특별히 이제 수출 주도 성장 네. 경제고 GDP 대비로 보면은 부가가치로 보면 한 30, 예전에 35, 지금 한 3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거를 부가가치를 밖에서 벌어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 말은 그러면 다른 나라는 한국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나라는 성장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 근데 미국이 성장을 하죠, 계속. 예. 오히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성장한다, 나홀로 성장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자체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것이 조금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런 얘기 있어요. 2008년인가 9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도대체 수출할 데가 없다. 그럼 외계인한테 수출해야 되느냐. 아무도 수입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숭이한테 수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네. 예. 그건 좀 심한 거 같고.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유동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의 어떤 소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원숭이,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경제 성장은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충분히 쓸만한 수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 저금리 해소 못한다. 그러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식의 네네.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갑자기
자기 혼자 막 성장하면서 금리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수출만을 쳐다보면은 누군가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무도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성장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독일은 유럽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상수지 흑자를 갖고 남유럽이라든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네, 갖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에는 재정수지 적자랑은 연결되는데 네. 예.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독일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독일은 재정수지가 흑자거든요. 네, 네. 예. 그다음 경상수지 흑자인데 잘 왜 만들- 안 쓰냐? 그쵸. 니들이 써야지 이게 남유럽이라든지 취약국에 가서 이게 그 소득이 돼서 회전이 될 텐데 네. 예. 당신들은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유럽 경제가 이제 병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수출만 해서는 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지속적인 지속 성장이 불가능할 수는 있어요.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가능하기만 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주류 경제학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일단 주류 경제학은 임금이라는 건 또는 뭐 이자율이라는 건 가격 변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내가 예. 일을 많이 하면 난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노동 생산성이 높고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뭐 브로커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애널리스트 좋은 리포트를 써서 돈을 벌고 주식을 정말 잘해서 돈을 벌고 네, 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소득 분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더 잘해서 많이 예, 받는 예, 게 예. 아니라 정부가 나를 지원해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구조가 돼야 뭐, 되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기능을 뭐 멈추게 하는 거니까. 네네. 그게 주류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또 소득이라는 건 분배의 영역이고 성장이라는 건 사실 생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네. 물건을 많이 만들고 네네.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이럼으로써 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론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그 뭐 보시면은 노동, 네. 자본, 뭐 그다음에 생산성, 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 그쵸. 되고. 사람이 많거나 노동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0시간 일하다가 60시간 일하면은 뭐든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자들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2배가 나오진 않죠. 네. 그렇죠. 그에 맞춰서 자본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네. 예. 사무실에 이게 빡빡하게 있는데 뭐 생산성이 뭐 올라갈 수는 없고 네네. 기계가 안 된데 사람들이 그 뭐 쓸 수 있는 사람 네네. 적게 그 많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자본을 늘리는 그 다음에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보통 R&D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 뭐 이런 예. 것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는 이 세 가지로 그 성장의 요인을 그 세 가지로 봅니다. 네네. 소득이라는 여기서는 단어 안 자체가- 들어가 있죠. 소득은 소득이라는 안 들어가 단어 있죠. 자체가 네네. 없네요. 소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거기에 투입되는 몫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뭐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득이 뭐냐? 네.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 그럼 GNI 국민 총소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부가가치 합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제가 회사 일 열심히 하면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회사가 돈을 벌어서 생산한 것에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번 거를 나한테 주는 게 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의 결과물이 소득이지 소득의 결과물이 성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도 열심히 하고 생산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게 소득이지. 내가 많이 벌었어? 그러므로 성장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말장난인가. 소득주도 소득, 성장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인가. 약간 좀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장이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어때요?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제는 순환이죠. 사실은 네. 생산을 해서 소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그 생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뭐 공급
공급 쪽이냐, 우리 세이냐, 뭐 예. 케인즈냐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류경제학은 세이의 법칙, 결국에는 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공황 때 이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케인즈는 가서 땅 파는 것도, 땅 파면 돈 줘, 이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파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라도 돈을 뿌리거나 소득을 만들어주면서 그게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그 경제학 교과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그러니까 권 기자와 이주호 기자가 1,000원을 들고 네. 권 기자한테 권 기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 먹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사 먹어요. 네. 이렇게 사 먹어도 결국은 소비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돈은 1,000원밖에 없지만. 없지만 네. 된다는 거죠. 분식 아닙니까? 분식회계?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도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오냐? 이러면은 이제 그쵸. 그 공급이라는 게 중요하죠. 생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요, 그 위원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수출주도와 뭐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일단 분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소득이 있어요. 시장 소득의 진위 계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재정 지출 같은 재정 거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진위 계수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그 시장 진위 계수가 높아요. 그 말은 더 불평등합니다. 더 불평등한데, 이런 것들을 세금이라든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걸 이전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그 진위 계수가 떨어지거든요. 많이 네, 떨어지는데 네.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예. 이거 이전 소득 자체가 이게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그렇죠. 거 좀 많이 네네. 받아가지고 적은 사람한테 좀 주는 건데,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뭐 하라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뭐 조금 개선이 되는데 효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복지제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쵸. 뭐 유럽이라든지 뭐 네.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적고, 거의 뭐 우리나라는 멕시코 정도 되는 이제 수준입니다. 그 복지제도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뭐 소득주도가 아니고 분배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고령층.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분위의 소득이 줄고, 네. 그다음에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 격차가 커졌다라는데, 예. 고령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네네. 예. 도입이 됐을 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뭔지 모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이 이제 농촌이었었는데, 네. 농민들한테도 얼마만큼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일부분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는 세금이다, 못 받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88년,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네. 네. 그쵸. 근데 예. 65세, 70세 되면은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빈곤율 자체가 높습니다. 빈곤율이 47%가 됩니다. 역시 그 기초 노령연금을 도입하신 503께서 훌륭하시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그분들한테는 뭐 20만 원이 우리한테 뭐 20만 원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소비를 줄이면서 살면은 이게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던 정책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복지 정책이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기업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게 뭐 내수를 통해서 성장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도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와야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네. 그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복지 정책에 쓰고 이런 사이클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아까 뭐 분배를 위해서 네네. 뭐 소득을 위해서 뭐 노령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복지 아동 수당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복지나 분배의 영역이지 이게 성장을 위한 그 정책인가라는 말장난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거의 일본에 필적할 수준일 겁니다. 한 1,000억 달러 정도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경제 그 인구가 일본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차는 크고 그러면은 수출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 위대하신 이재용 부회장님 배도 불리고 뭐 정의선 부회장님 배도 불리고 그래야 우리가 뭐라도 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수요를 깎아먹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들이 그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기 때문에 수출만을 통해서 수출 한 뭐 날개 하나로 버티기는 힘들다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내수 뭐 소득주 성장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 한계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장하준 교수도 예, 있고 예. 네네. 그런 것들이 한 10몇 년간 쌓이면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응집된 게 소득주도 성장이란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나의 소득,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그 소비가 이제 경제를 굴려보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 소비도 있고 소비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네네. 임금은 결국 생산성이죠. 네네.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죠? 손실이죠. 회사가 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아. 이런 이제 스킴을 갖고 있는 그 거예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예, 되는구나. 예. 임금 대비 생산성을 올리는 그 개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 혁신. 그러면 그래서 혁신이 혁신주도 이어지는 성장이 거. 나오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임금을 올려준 것만큼 생산성이 이만큼 올라가 주는 것이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정교한 건 아니고 네. 결국은 뭐 성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노동 자본에다가 통요소 생산성인데 네. 이게 혁신이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냥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고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그것 더 어렵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자체도 지금 어려운데 혁신이라는 거를 뭐 몇 개월 만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네.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구현해낼지는 상당히 어렵지. 제가 쉽지 않죠. 저와 마찬가지로 헷갈렸던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권순우 기자가 야 소득을 높여주고 뭐 돈을 쏴주고 뭐 이렇게 그 집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이건 복지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복지를 이용해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건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복지지라고 했던 주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거기에서 연결고리. 그럼 임금이 이만큼 올라가고 나의 소비가 올라갔으면 내가 소비가 올라간 만큼 나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되죠.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았어야 되는 거네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이제 화두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생각과 좀 재현을 좀 더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작년쯤에 그 김현철 보좌관, 예. 경제보좌관을 그때는 이제 교수셨죠. 그때 우연히 봤을 때 그 부분이 이러셨어요. 우리도 그 진보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정책이 없다.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은 아직 체계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보수의 성장론이라면 결국엔 박정희, 그죠? 예. 네네. 박정희 성장론, 수출주도 성장론.
근데 진보 진영의 약점은 경제를 잘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주 성장을 가져왔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소화를 덜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화가 덜 됐고, 그다음 뭐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냥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제도들은 국회에서 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미뤄진 것도 있고, 사실은 또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대체로 관료들도 그렇고 뭐 대체로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컨텐츠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경제수석 그만두시고 그걸로 가신다니까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나으실 것 같고, 제가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이제 그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이제 뭐 국민연금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라서 국민연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건 흑자입니다. 근데 관리재정수지는 그거 빼고 순수하게 이제 재정 측면을 봤을 때 지난해에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GDP 대비.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1.4였어요. 마이너스 1.4. 그 전에는 마이너스 2.5였어요. 줄었네요? 주네요. 계속 준다는 말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누구 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예.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또 줘야지 그래야 소득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막 그 줄여가면 안 되는 거죠. 적자 규모를. 쥐들은 돈 안 내고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일단은 가장 빠르게 이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 가지고 뭐 공무원 늘리고 뭐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한테 돈 준다 이런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바꿔야 돼요. 뭐 호봉제를 개선을 하고 플랫하게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정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투입할 때 사람들의 가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인식 같은 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도들을 바꿔야 되고, 근데 분명 제도들 그 호봉제를 없앤다 그러면 공무원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부터 해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큰 문제인데, 그거를 개선하지는 않고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거는 뭐 공무원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월급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없애면은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개념을 저도 오늘 처음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정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기초를 이제 겨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끊게 된 거예요. 홍장표 수석도 안 됐잖아 아직. 그런데 하물며 많은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러면 그 정립에 맞는 정책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세우기까지는 정말 국민들의 모든 많은 공감대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라는 거를 오늘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발칙한 경제 뭐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논의를 함께 해야지 정책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뭐 뒤통수를 때리고 막 등줄기에 지금 오싹오싹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LG경제연구원 정성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칙한 경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